네. 자, 그러면 또 이어서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335페이지 큰 번호 9번 부가가치세 정리회계, 정리분계부터 이제 해보겠는데요. 자, 부가가치세를 정리하는 거 보니 이제 이 유형상사의 매입 매출 전표 정리가 끝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남은 것은 이제 결산과 장부 마감, 이 되겠네요. 예. 자, 그러면은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 보겠습니다. 6월 30일 제1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여 6월 30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거래처 코드도 꼭 입력을 하라. 여기 이제 납부할 세액의 거래처 코드는 세무서예요. 세무서. 자, 우리가 전표는 이제 메인 매출 전표는 이기 확정 거를 입력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기 확정을 입력하기 따라하기 하면서 틀린 사람도 있을 거고 하니까 이제 이 어,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는 출판사에서 입력해 놓은 일기 확정 기간 걸로 이렇게 연습하라고 문제를 냈네요.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조금 전 수업 시간에 몽땅 몇 개를 빼먹었다 해도 지금은 관계가 없겠죠. 왜냐하면 기간이 다르니까 일기 확정 건은 여러분이 입력한 것이 아니라 출판사에서 입력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똑같을 거예요. 데이터를 보면은. 자, 그래서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가지고 부가가치세 적립분계 우리 배웠잖아요.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서로 상계 처리하고 하는 회계 처리 일반 전표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셔가지고 일기 확정 과세 기간으로 기간을 입력하세요. 자, 일기 확정 과세 기간이면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정기신고로 작성을 했더니 정기신고에 저장된 데이터가 있답니다. 확인해 줍니다. 그랬더니 여기 마감까지 시켜가지고 위에 빨간 단추까지 보이네요. 네. 그래서 출판사에서 전표 입력하고 마감까지 다 해놨어요. 이걸 가지고 정리분계를 하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리분계하는 데이터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매출세액과 여기 있는 매입세액, 여기 있는 차감 납부할세액,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공제세액이 있습니다. 물론 확정신고 때니까 가산세도 계산을 해서 해당된 가산세가 있으면 여기 답안에 있는 가산세도 반영을 해야 되죠. 반영이 되겠죠. 근데 이제 가산세 부분은 뭐 가산세를 별도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납부할 세액이 그만큼 더 늘어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별도의 회계 처리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그 밖에 공제받는 거 있죠. 공제받는 거. 우리가 원래 공제받는 거는 매입세액만 공제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제받는 매입세액인데 이거 말고 더 공제해 주는 게 그 밖에 경감 공제세액이에요. 네. 매입세액 말고 더 공제해 주겠다 하는 겁니다. 법률에 의해서. 그런 것이 뭐가 있느냐. 단골로 나오는 게 전자신고 세액공제. 시험에 단골로 나와요. 여기 10,000원 들어가 있는데요. 19번에. 요 10,000원을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십시오. 세부 명세가 보이죠? 19번에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에 57번부터 62번까지 기타 항목까지 있는데 거기 57번 항목이 단골로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예요. 그래서 10,000원, 10,000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가가치세 적립분계 때 이미 공부한 게 있는데요.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뭘로 처리하시라고 그랬죠? 자비익으로 잡아라. 영업의 수익인 자비익으로 회계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확정신고 때에는 개정 과목 4가지로 회계 처리를 하게 돼요. 적립분계. 자,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이죠.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 예, 부가세 대급금이죠. 그 다음에 차감세가 납부할 세액이죠. 납부할 세액은 우리가 6월 말로 정리를 해가지고 세금은 다음 달 25일 날 납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미지급 세금이라고 하죠. 예. 거래처를 세무서로 코드를 걸어줘라 이거예요. 세무서. 그래서 이 확정신고 때 이 부가세 정리분계는 개정 과목 4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부가세 수금, 부가세 대급금, 미지급세금, 자비. 그러면 차변 대변을 한번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자, 부가세 예수금은 여러분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부채 증가로서 계속 어느 쪽에 입력했어요? 대변 쪽에 입력을 했죠. 부채 증가. 정리는 항상 반대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이 차변에 와요. 자연스럽게 부가세 대급금은 대변에다 정리해야 돼요. 대변에다가 부가세 대급금은 대변, 부가세 예수금이 차변인 겁니다. 자, 그러면 미지급 세금은 이제 새로 생긴 부채가 돼요. 예, 부채 증가는 대변이죠. 예, 그래서 대변의 미지급 세금. 7월 달에 납부해야 될 세금이니까 부채 증가로 보는 거예요. 대변의 미지급 세금. 자, 여러분 자비익은 수익이죠. 예, 수익을 발생시켜 줘야 돼요. 수익 발생은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예, 대변. 예, 대변 수익 발생. 이것도 대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계는 차변의 부가세 수금 하나,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미지급세금, 자비익 이렇게 정리를 일반전표에다가 하게 됩니다. 일반전표. 이거는 이제 왜 일반전표냐면 이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을 시키는 이건 회계 처리가 아니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고 회계 처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가세 신고서하고 관계가 없는 거지. 부가세 신고서에 이미 반영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회계 처리만 하는 거니까 회계 처리만 하는 거는 일반전표에다 하는 거예요. 일반전표. 자, 그래서 이걸 복사를 해가지고 갑니다. 자, 매출세 여기를 셀을 마우스로 딱 클릭하시고 시험 볼 때도 이걸 종이에 적어가지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적지 마시고 복사를 하세요. 자, 매출세 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C. 그런 다음에 전체 메뉴에 가서 일반 전표를 실행시켜요. 예, 일반 전표의 날짜를 6월 30일로 입력하시고 왜 6월 30일이냐? 일기 확정 과세기간 종료일 날 정리하는 거예요. 예. 부가가치세 정리분계는 1년에 4번 한다고 그랬죠? 일기 예정 종료일인 3월 31일, 일기 확정 종료일 6월 30일, 2기 예정 종료일 9월 30일, 2기 확정 종료일 12월 31일 이렇게 4번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6월 30일이고 차변 우리가 복사해 올 게 차변에 넣어야 될 걸 복사해 왔어요. 그래서 차변 해가지고 부가 부가로 해서 부가세 예수금을 선택하시고 거래처는 지나가고 적요에는 1번 적요 만들어 놨네요. 부가세 대급금과 상계할 거다. 1번 적요. 그리고 차변에다가 컨트롤 V 하면은 아까 그 매출 세액이 이대로 곡사가 됩니다. 110810000 그리고 엔터 해서 줄을 바꾼 다음에 대변해서 대급 코드에다 대급 입력하면 돼요.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에 입력할 거잖아요. 그리고 적용의 코드는 거기 만들어진 것 중에 7번 적용가 해당되죠. 부가세 예수금과 상계한다. 그래서 이제 복사를 또 하러 갑니다. 네, 예, 차변 대변으로. 예, 네, 차변 대변으로. 결차, 결대 안 씁니다. 예, 네, 차변 대변을 하시면 돼요. 뭐 결차, 결대로 하더라도 사실상 회계 처리 결과는 같아요. 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으나 굳이 쓸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대변에다 클릭하시고 이제 부가세 신고서로 가셔가지고 매입세액이 부가세 대급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셀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C 복사를 떠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전표 탭을 누르고 컨트롤 V 해서 붙여놓은 250만 원 붙여지죠. 네, 엔터로 줄 바꿔요. 네, 그래가지고 또 대변 납부할 세액 입력하겠습니다. 미지급 세금이죠. 그래서 코드에 미지 붙여가지고 이 미지자 들어가는 게 쭈루룩 여러 개 있어가지고 아무거나 누르면 특히 여기서 뭘 누르는 사람이 많냐면 미지급 금을 누르는 사람이 많아요. 예, 미지급 금이 아니고 세금을 미지급했을 때는 미지급 세금이라는 다른 계정을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미지급 해버리면 안 됩니다. 미지급 세금으로 꼭 하셔야 맞는 걸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미지급 세금의 거래처는 세무서예요. 그래서 코드에다가 세무 하면은 일반적으로 세무가 들어가는 거래처 명 중에 세무서가 하나일 경우는 세무서 이름이 자동으로 딱 들어갑니다. 지금은 세무법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서대문 세무서를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자, 서대문 세무서 하시고 확인. 예, 꼭 코드 걸어줘야 돼요. 왜냐면 부채니까. 예. 그리고 밑에 저거 만들어준 거 보니까 8번에 만들어 놨어요. 8번. 부가세 미지급 계상. 자, 아까 그거 복사하러 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여기 차감세를 복사해야 해요. 차감세. 예, 여기 클릭하시고 컨트롤 C 복사를 뜻이었으면 일반 접표에 와서 미지급 세금 대변 셀에다가 컨트롤 V. 그러면 현재 밑에 차익이 10,000원 나 있는 겁니다. 10,000원은 복사해 올 필요 없겠죠. 예, 아까 잡이익 확인했잖아요. 자, 엔터 줄 바꾸시고 대변의 잡이익. 예, 잡이익. 예, 저교에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라고 타자해주면 될까요? 예,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네,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확정신고 기간에는 분계가 세 줄이 아니고 네 줄이 됩니다. 이 잡이익 때문에 예, 전자신고를 대부분 다 하거든요. 법인들이. 그러니까 확정신고 때는 전자신고 세액공제에 10,000원 반영해가지고 10,000원을 세이브해야 돼요. 네. 그래서 부가가치세 적립분계 우리가 언제 3일 패션을 딱 한 번 했었어요. 오늘 좀 두 번째 해보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근데 이제 뒤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기출문제 풀잖아요. 기출문제마다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반복 연습 나중에 뒤에서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자, 기출문제에서는 이게 나오거나 지금 우리 정리분계한 게 나오거나 지금 다음에 해야 될 세금 납부하는 날의 회계 처리를 문제로 내거나 둘 중에 하나를 번갈아 가면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거 이제 해보겠습니다. 뭐가 틀렸어요? 대차가 안 맞아요? 제가 손을 빠졌더니 지금 멘붕이 좀 이 데이터는 지금 이제 일기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표 입력한 거 관계없고 백데이터 그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입력은 가능한 것 같은데 응. 대부분이 말랐어요. 대변이 많이 어, 전표 번호가 11 가능한 22로 바뀌었네요. 예, 예, 전표를 모두 1번으로 하시고요. 저기 기능 모음에 가서 번호 수정, 기능 모음 가서 번호 수정 1, 엔터를 쭉 하면 또 그것도 체크하시고 번호 수정. 이거는 예, 여기 다른 장소 지금 커져 다시 한번 번호 수정해. 예, 1번 계속 엔터 다시 11번 있어요.
1번. 그냥 1만 넣어도 앞에 0 생략이거든. 1하고 1을. 일 아, 얘네 이사를 다르게 인식해. 난 다르게 인지해. 근데 우리나라 숙고 하선 아, 진짜 응? 너무 좋지. 응? 들어갈까요? 그럼 맛있어. 9월 30일. 저 선생님 왜 차변이 안 보일까요? 여기 조회 다시 한번 눌러요. 조회. 여기 왜 조회? 사라디오. 번호가 같나요, 전표번? 제가 깍지라고 아니, 하지 말고, 그걸 보면 돼. 일반 전표를 일반인 계속 있어, 조금씩. 이제 네, 맞네. 이제 맞았다. 네. 여기 눌러도 아무 이게 돼. 제가 네, 이제 맞았다. 그냥 위에서부터 엔터를 한번 쭉 눌러. 아? 네. 아, 우리가 이제 전표 입력하다가 약간 꼬이게 되면은 번호가 이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게 한 건의 전표가 되어야 되는데 번호가 이 1번으로 딱 유지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것이 2번이 됐다든가 하게 되면은 이 전표가 한 건이 아니라 두 건이 되어가지고 이 대차 차익이 발생하게 되죠. 그때는 전표 번호를 체크해서 예, 기능범위에 가서 번호 수정해가지고 여기다가 번호를 1번으로 바꿔주시는데 앞에 공이 4개 있다고 그래서 굳이 공 4개를 넣고 1번을 넣을 필요 없고요. 그냥 1 하고 엔터를 쭉 쳐서 이렇게 끝까지 돌아와 주면 번호가 고쳐집니다. 왜 이권이 왜 들어가는 뭐 하다가 들어가는 뭐 하다가 들어가느냐? 이게 비정상적인 입력 그 동작이라고나 할까요? 아니요, 스스로 누르진 않았을 거예요. 예, 뭐 잘못했더니 예, 예. 번호가 이제 우연케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일치를 한번 시켰어요. 그랬다가 또 이어서 입력하게 되면 번호가 증가합니다. 예. 차변에 100만 원, 대변에 100만 원을 딱 일치를 한번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같은 건인데 또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이 전표가 새로운 전표로 인식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번호가 수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른 경우도 있겠는데 그걸 제가 다 조사는 못 해봐서 네. 하여튼 이 정상적인 입력 동작이 아니었을 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네, 전표 번호를 고쳐주시면 된다. 자, 이제 그 밑에 7월 25일 걸 해보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험에서는 이 문제가 안 나오면 이 문제는 나와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옵니다. 예. 할줄 알아. 예,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예, 아까 했던 6월 30일 정리분기에 비하면 이거는 되게 쉬운 거예요. 왜냐면 납부니까. 예, 납부하는 건 간단합니다. 미지급세금 부채 감소시키고 보통예금 자산 감소시키면 되는 거예요. 세금을 냈으니까. 네, 자 보세요. 일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세액이었던 857만 1,000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시켰다 이거예요. 이때 증빙은 통장 거래 내역을 딱 보여줄 거예요.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통장 거래 내역에 세무서 이름이 딱 찍힙니다. 그러면 거래처는 그 세무서예요. 그래서 거래처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6월 30일에 우리가 아까 서대문 세무서였나요? 서대문 세무서에 미지급 세금으로 잡았던 요거를 25일 날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부채 감소, 대변의 미지급 세금, 부채 감소는 차변이죠. 차변의 미지급 세금이죠. 대변의 보통예금. 자, 입력할게요. 7월 25일 일반 전표입니다. 7월 25일 일반 전표에 차변의 미지급 세금 부채 감소. 거래처 네 세무 아니면 서대 해가지고 서대문 세무서 바로 입력해 주세요. 미지급 계상이 아니고 부가세 납부한 거죠. 그래서 부가세 납부
금액은 문제에서 알려줬으니까 857 하나 00.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의 거래처 코드는 은행입니다. 은행은 서울은행. 서울은행 보통. 부가세 납부. 8571 플러스. 이렇게 간단하죠? 예. 부가세 납부하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이건 그냥 거저 하나 주는 거예요. 네. 내기 쉬우니까. 근데 부가세 환급받았다고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부가세를 환급받았다. 그러면 보통예금이 대변에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올까요? 보통예금 차변이에요. 환급받았으니까 회사 통장에 예, 입금이 된 거니까. 보통예금 차변. 자, 그러면 대변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아까 납부할 세금이 있으니까 서대문 세무서에 미지급 세금 부채를 인식했었죠? 정리할 때. 만약에 서대문 세무서에서 세금을 우리가 매입세액이 더 많을 때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아야 되거든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세금을 돌려받아야 돼요. 자, 받아야 될 세금이 있을 때는 자산을 잡거든요. 차변에. 뭐라고 잡을까요? 개정 과목을. 미수금이에요. 미수금. 네, 여러분 이미 배웠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세액이 더 많을 때는 매출세액보다 많을 때는 부가세를 환급받는데 그때 회계 처리하는 개정 과목은 미수금이다. 예, 그래서 예, 예, 환급세액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환급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할 때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미수금 거래처는 서대문 세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결산이 남았어요. 결산. 음,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그 앞에 3일 패션에서는 결산이 예제가 너무 적었어요. 예. 너무 적어가지고 아쉬웠는데, 이번에 유형 상사는 결산이 수동 결산 8개, 자동 결산 6개 해가지고요. 사실상 FAT 1급에서 나올 수 있는 사례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예. 이 중에서 수동 결산 하나 나오고 자동 결산 하나 나올 겁니다. 시험에서.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결산 등계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여러분 결산에는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항상 문제를 수동 결산을 먼저 내요. 예. 그러니까 1번 해놓고 먼저 수동 결산을 내고 2하고 자동 결산 할 거를 수동 결산이다, 자동 결산이다 이렇게 항목을 넣어주진 않는데 수동 결산 또는 자동 결산을 하시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그건 1번에 나오는 건 대부분 수동 결산이다. 근데 항상 그러는 건 아니고요. 1번에 나왔는데 그게 자동 결산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동 결산 없이 그냥 자동 결산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수동 결산에서 단골로 나오는 가장 출제 빈도가 많은 게 요 네 가지. 이 네 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앞에서 수업 시간에 이 벽을 넘으시라고 했던 건데, 이 네 가지가 하나씩 이 네 가지에 한번 그 주제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주제가 뭐냐? 첫째 내용은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1년분을 보험료로 지급했는데 결산일에 미경과분에 대하여 정리를 하라. 이런 내용. 많이 아마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해본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있었어요. 제가 많이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험료가 비용이지 않습니까? 비용. 비용을 결산 때 어떻게 해요? 미경과분을 차기의 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비용을 이연시킵니다. 예. 요 1번 문제는 비용의 이연을 문제로 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비용의 이연에서 쓰는 개정 과목이 뭐였냐? 이걸 암기를 만약에 한다면 선급 비용이다. 이렇게 외우시는 방법이 있어요. 예.
비용 이연시킬 때 우리가 정리하는 자산 개정 과목은 선급비용. 예, 선급비용이다. 그러면 이제 좀 이따 이거 입력할 때 여러분이 선급비용을 꼭 써야 돼요. 자산이니까 차변에 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어떤 주제인지 보겠습니다. 12월 31일에 현재 단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경과 이자 30만 원이 장부에 아직 미계상되었다. 여러분 차입금은 빌린 돈이고 이자니까 이자 비용이라는 영업의 비용 개념 과목이 생각이 나죠. 예, 차입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비용 아니겠습니까? 영업의 비용의 이자 비용. 그것을 미계상했다 이거예요, 현재. 근데 우리가 결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간이 지난 비용은 단기의 비용으로 발생시켜줘야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비용의 예상이라고 그래요. 예, 비용의 발생이라고도 하고 비용의 예상이라고. 비용의 발생 또는 비용의 예상. 자, 비용을 예상할 때 쓰는 개념 과목이 있습니다. 이자 돌림인데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예요. 미지급 비용. 조금 전에 우리가 부가가치세 정리할 때 미지급 세금도 있었잖아요. 여기 미지급 비용, 그 미지급 세금하고 나란히 붙어있는 개념 과목 코드입니다. 미지급 비용. 언제 쓰는 거예요? 결산 정리 때 비용을 예상할 때 씁니다. 자, 비용을 이연할 때는 선급 비용, 비용을 예상할 때는 미지급 비용.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외우는 방법. 자,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결산의 주제가 뭔가 보겠습니다. 결산은 현재 정기적금. 여러분 정기적금 뭔지 아시잖아요? 적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 25,000원을 계상해라 하는 것. 정기적금이 그 단기에 언젠가 시작을 했는데 단기분 이자를 계산하면 25,000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직 단기에 수익으로 잡혀 있지 않으니까 이것을 수익으로 계상해라. 이것을 우리는 수익의 예상이라고 해요. 이것을 수익의 예상. 예상할 때는 미자 돌림의 개념 과목을 쓰는데 이것은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으로 잡아요. 미수 수익. 수익의 예상은 미수 수익이다. 자산이니까 미수 수익 차변에 여러분이 기록을 잘 하시면 됩니다. 수익의 예상. 그 다음에 4번의 주제를 보겠습니다. 결산일의 현재 대여금에 대한 이자. 네, 여러분 대여금이라는 건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자니까 수익이죠. 이자 수익이잖아요. 예, 이것 중에 선수분이 5만 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분이라는 건 미리 받았다는 거예요. 수익, 이자를 미리 받았다. 그러면 이 미리 받은 것이 지금 단기의 손익에 수익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면 수익을 이연시켜 가지고 내년도 차기의 수익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수익의 이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4번은 지금 수익의 이연을 문제로 낸 거예요. 자, 수익의 이연에서 쓰는 개념 과목이 있습니다. 이연이니까 선자 돌림의 개념 과목을 또는 쓰는데 선수수익이라고 합니다. 선수수익 부채예요. 선수수익 부채 계정이에요. 선수수익 부채. 그래서 우리가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는 동안에 이 부분이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 몰아서 여러분이 이걸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1, 2, 3, 4. 그래서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이다라는 주제로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 이거는 요 네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선수수익에 대한 회계 처리.
내용. 이 개정 과목을 여러분이 알면 반대쪽 개정 과목은 너무 쉽습니다. 왜냐? 자, 반대쪽 개정 과목을 한번 따져볼까요? 반대쪽 개정 과목. 비용이 2연인데 이때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 잡았잖아요. 그럼 반대쪽인 대변. 대변은 비용 개정 과목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 내용 중에 비용이 뭐예요? 보험료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의 보험료예요. 대변의 보험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까요? 예, 비용의 예상입니다. 비용의 예상은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인식한다고 그랬어요. 예, 부채. 그러면 미지급 비용이 부채니까 대변에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차변에 오는 게 뭐예요? 비용이 와야 돼요. 여기 비용이니까. 여기서 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니까 뭐가 와요? 이자 비용이 오겠죠. 이자 비용. 이 내용이 보면 이자 비용 이야기니까. 예, 그래서 이자 비용, 비용을 예상하니까 예상은 발생과 같은 말이에요. 예, 비용 발생, 이자 비용이 차변에 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보험료가 대변에 가는 거고. 이 선급 비용이 차변에 오니까 이게 자산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걸 볼까요? 수익의 예상이지 않습니까? 수익의 예상. 그래서 수익을 예상하는 건데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으로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미수수익이 차변에 오거든요. 자산이니까. 그러면 대변에 가는 건 수익이 가는 거예요. 대변의 수익. 근데 여기서 수익 계정은 뭐가 와요? 이자니까 이자 수익이 되는 거죠. 이자니까 이자 수익. 내용을 보면 수익 계정 과목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이자 수익인 거예요. 대변의 이자 수익 발생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면은 수익의 이연이었잖아요. 이연에서 선수수익을, 수익이 이연이니까 선수수익이라는 이 부채를 인식해 주는 건데, 부채 증가가 대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변에 가요. 그러면 차변에 오는 것은 뭐예요? 수익 계정이 와야 되겠죠. 여기서 수익이 뭐냐면,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이자 수익이에요. 네, 여기도 이자 수익이 차변에 옵니다. 아까 3번에서는 이자 수익이 대변에 갔어요.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니까. 3번은 이자 수익이 대변이지만 4번은 이자 수익이 차변에 오죠. 왜냐? 단기의 수익에서 빼야 되니까 단기의 수익에서는 취소시켜 가지고 이것을 차기의 수익으로 발생시켜 줘야 돼요. 음. 예, 요 네 개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결산 수정 분계의 단골 과제라고 할까요? 단골 과제. 예. 실무 수행 문제로 안 나오면 이론 문제에서는 한 개 정도는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는 정복해야 돼요. 이거 해결하는 거.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기할 일이 아니라 이것을 정복해야 될 일이다.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도록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이제 이 수동 결산 시작은 안 하고, 왜냐하면 이제 이 결산이 한꺼번에 쭉 해가지고 자동 결산하고 이어져서 장부 마감까지 쭉 이어져야 하는데 지금 하다 보면 중간에 끊어져요. 그래서 맥이 끊기니까 1, 2, 3, 4번 이제 다음 시간에 전표 입력할 거를 잘 설명해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입력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